예,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조영학입니다. 보건 기출 문제, 지난번에 1 과목에 대한 해설만 올려드렸고, 책이 출간된 이후에 이 과목에 대한 해설은 왜 없나,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해설도 추가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대부분 쿼리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죠. 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문제를 푸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그 문제에서 맞는 쿼리를 찾거나 혹은 오류가 있는 쿼리를 찾거나 또 그 쿼리의 결과가 되는 테이블을 찾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보기 1, 2, 3, 4번으로 주어진 보기가 아주 어렵게 꼬아놓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데 한 칼럼만 값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나 즉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답을 찾는 과정이 진짜 순수하게 모든 칼럼과 모든 항목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그래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기도 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막 풀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는 그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보기를 먼저 딱 보면 딱 구분이 되는 1, 2, 3, 4번에서 다른 부분만 눈여겨보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국은 이것도 자격증 시험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진짜 100% 내 지식을 묻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문제풀이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자, 보건기출문제 1회차 이 과목 풀이 시작할게요. 그렇게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주로 쿼리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2번을 같이 볼까요? 아래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구문 수행 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 반대로 널 값을 허용하는 그런 조건은 무엇인지 요거를 찾는 문제예요. 문제를 보시면 create table이라는 쿼리로 되어 있고 C1, C2, C3, C4 이렇게 4개의 칼럼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타입은 넘버고 자, 핵심은 이쪽이에요. 첫 번째 C1은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C2는 난널로 되어 있고 세 번째 C2는 유니크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C2는 체크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기를 보시면 다 똑같은데 널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만 다르죠. 자, 보세요. 프라이머리 키, 난널이죠.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이면서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난널이고 그 다음에 C2, 난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 C3가 문제입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요,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널이에요. 널을 허용합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유니크라고만 되어 있으면 널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는 그 칼럼에 들어갈 값을 어떤 제약을 거는 건데 C4 is not null 이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체크 조건으로 not null로 되어 있어요. 그 보기 보시면 null이 들어갈 수 없죠, 다. 근데 유니크는 null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유니크는 null 허용. 유니크는 그야말로 유니크하기만 하면 돼요. 유니크하기만 하면 돼요. 중복되지 않기만 하면 되고 단지 너를 허용한다. 널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유니크에다가
유니크에다가 낱널이라는 거 하는 조건까지 결합되면 이게 뭐예요? PK의 조건이 되죠. PK는 유니크하면서 낱널해야 돼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은 서브스트링이에요. 서브스트링은 좀 쉽죠. 서브스트링은 그 어떤 문자열에서 인덱스를 주고 부분 문자열을 찾는 그런 함수예요.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혹은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는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브스트링의 인자가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와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의 인자가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가 있어요. 하나일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일곱 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요 두 번째 마이너스라고는 뒤에서 두 번째에서 끝까지. 자,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D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S가 일곱 번째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S2가 돼요. 2번은 뒤에서 두 번째, ES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두 번째부터 하니까 S2가 돼요. 3번은 인자가 세 개죠. 데이터베이스까지 합하면 데이터베이스 8-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번째 인자는 길이를 의미합니다. 길이를 의미하니까 사실은 양수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8번째 글자부터 -2개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음수나 널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2가 돼요. 3번은 2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서브스트링의 세 번째 인자는 길이를 의미하고 양수일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0 또는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죄송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리턴 값은 널이 돼요. 요게 양수가 아니라 음수 혹은 0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8번째 글자부터 0개 그 자체가 널을 리턴하게 돼요. 아시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인스트링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S로 시작하는 게 여기죠. 거기서 그 인덱스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7이 되고 7에서 2개 그래서 S2가 되죠. 즉 1, 2, 4번을 갖고요. 3번은 널이 돼요. 널이 돼서 다릅니다. 서브스트링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서브스트링은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독립적인 쿼리가 나오기도 하고 복합 쿼리의 일부분으로 서브스트링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서브스트링은 진짜 필수. 서브스트링은 필수. 여기 아울러 여기에 있는 인스트링까지 필수. 꼭 공부해 두셔야 할 그런 내장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급하게 답만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이게 좀 영상이 길어지면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아래와 같은 테이블에 SQL 구문이 실행되었을 때 최종 출력. 자, 여기 SQL 서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SQL 서버, 저희 카페에 올렸나 보네요. SQL 서버 혹은 오라클 전용 어쩌고저쩌고 설명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외워야 됩니다. SQL 서버 전용의 문제와 오라클 전용의 문제가 종종 나와요. 특히나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은 SQL 서버와 오라클이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나와요. SQL 서버와 오라클의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재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잭션 부분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오토 커밋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쿼리에 여러분이 DML 코드라고 하죠. 인서트를 하거나 또는 델리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DML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 그 실행된 코드를 커밋을 하고 혹은 롤백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밋이 되면 롤백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SQL 서버 문제가 왜 나오냐면 SQL 서버는 사실상 전체 쿼리에 대해서 디폴트 모드가 오토 커밋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DML 코드도 다 한 줄 한 줄이 다 자동으로 커밋이 됩니다. 롤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비긴 트랜잭션으로 명시적 트랜잭션을 선언했을 경우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오토 커밋이 돼서 롤백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SQL 서버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시적 트랜잭션의 시작을 선언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롤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커밋이 있는 거는 롤백이 안 돼요. 커밋이 있는 건 롤백이 안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결국 비긴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또 두 개고 이렇게 세 개인 거예요. 트랜잭션이 1번, 2번, 3번인 겁니다. 근데 여기 커밋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1번 트랜잭션은 커밋이 된 겁니다. 커밋이 됐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insert into 그래서 005에 2000이 들어가는 트랜잭션은 완전하게 커밋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델리트를 하고 있고 001을 델리트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단가가 2000인 거를 단가 1000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걸 다 2000인 거를 1000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롤백 있죠? 롤백 있으면 어디까지 다 복구가 되나요? 커밋 바로 다음까지. 그래서 2번과 3번이 취소가 됩니다. 이 두 개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델리트 했던 게 취소가 되고 2000을 1000으로 바꿨던 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셀렉트 단가가 2000인 거에 카운트를 하고 있으니까 단가가 2000인 거에 카운트는 하나, 둘이죠. 아니죠. 여기 델리트도 취소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죠. 그렇죠? 14번은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요거 트랜잭션 문제는 단골 문제예요.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랜잭션, 커밋, 롤백 문제는 단골 문제고 오라클로 나올 수도 있고 SQL 서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비긴 트랜잭션이 없습니다. 오라클은 비긴 트랜잭션이 없고 대신에 저장점, 세이브 포인트를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라클 문제는 세이브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 SQL 서버는 지금처럼 SQL 서버는 커밋과 롤백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알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난감해질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일단 셀렉트 오더 바이 있고 케이스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다 알아야죠. 그렇죠? 케이스를 일단 알아야 돼요. 케이스를. 그 다음에 오더 바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 순서도 알아야 되고 실행 순서. 일단 저희가 책에도 좀 외우는 팁이에요. 욕하면서 왜, 구, 했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팁인데 프롬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group by having 그 다음에 select order by.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런 어떤 이렇게 외우는 팁이잖아요. 일단 order by 있죠. order by. order by는 무조건 맨 마지막
정렬이잖아요. 정렬을 수행한다는 거는 일단 모든 게 다 끝난 맨 마지막. order by는 무조건 맨 마지막이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order by는 무조건 맨 마지막이다. 그래서 TBL 테이블에 아이디와 AMT를 셀렉트 하는데 order by는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다 끝났어요. 다 테이블이 추출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케이스 문이 아이디가 A일 때는 1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2로 하는 가상의 칼럼을 가지고 order by를 하라는 거예요. id라는 칼럼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id라는 칼럼을 놓고 id가 a일 때는 1을, 그렇지 않을 때는 2라고 하는 값을 갖는 가상의 칼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order by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콤마하고 두 번째 또 있네요. order by는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컬럼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되면 A에 대해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B를 정렬하고 다시 C를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라기보다 A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거기서 동일한 값이 있는 경우에 B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거기서 동일한 값이 또 있을 때는 C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A를 정렬하고 다 무시하고 B로 다시 정렬하고 다 무시하고 C를 정렬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C를 정렬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order by에서 A, B, C 이렇게 나왔을 때는 A로 먼저 우선 정렬을 한 다음에 동일 값에 대해서만 두 번째 조건으로 정렬을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정렬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AMT, DSC라고 되면 AMT 대해서는 내림차순을 하라는 얘기고 앞에 요 케이스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ASC가 생략된 거예요. 오름차순이 생략된 겁니다. 오름차순은 굳이 표시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오름차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동일한 값에 대해서만 AMT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0. 그 다음에 여기 동일한 값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니까 300, 100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이 2번이겠네요. 그죠? 자, order by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케이스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케이스는 한 번만 봐두시면 쉬워요. 케이스 when id a then 1 id가 a일 때는 1 else 그 외에는 2 이런 얘기니까 order by는 명심해 두세요. order by는 항상 맨 마지막에 수행이 되고 order by a, b, c, 했을 때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한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첫 번째 정렬 수행의 동일한 값에 대해서만 정렬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은 뭐 그냥 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7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영상 하나 끊을게요. 17번을 보시면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윈도우 함수죠. 윈도우 함수예요. 오버가 들어가 있네요. 윈도우 함수 안에 order by가 있어요. 자, 윈도우 함수 안에 있는 order by와 그 아예 밖에 셀렉트 문의 밖에 있는 order by는 구분을 하세요. 윈도우 함수에 있는 order by는 셀렉트 절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놓고 보면 그룹 바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프롬이 매일 먼저 실행이 돼서 상품 테이블로부터 그룹 바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안에 있는 윈도우 함수가 이 셀렉트 절이 실행될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래 SQL이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사실은 1, 2, 3, 4번을 다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1번 윈도우 펑션을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SQL은 오류가 발생한다. 아니에요. 윈도우 펑션은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펑션 안에 그룹 바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윈도우 펑션 이 오버절 안에는 그룹 바이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파티션 바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파티션 바이. T-I-O-N 바이.
혹은 오더 바이.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가 들어가죠. 이 바깥에는 그룹 바이가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윈도우 펑션의 오더 바이 절에는 avg 집계 함수를 이 avg가 뭐예요? 예, 평균이라고 하는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는 오류이다.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틀린 얘기죠. 그럼 남은 게 3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 차이는 이거예요. 4번 같은 경우 자 유사 칼럼은 상품 전체 상품 전체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룹 바이로 먼저 상품 분류 코드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고 있죠. 상품 분류 코드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상품 가격에 대해 평균을 낸다는 것은 상품 분류 코드를 분류하고 나서 상품 분류 코드별 평균 가격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전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룹 바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AVG 상품 가격이 전체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지만 이 그룹 바이가 있음으로 해서 상품 분류 코드별 평균 상품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볼 것도 없이 이 뒷부분 뭐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볼 것도 없이 4번이 틀렸어요. 3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인지라는 게 나오는데 레인지는 보시면 between 만 preceding에서 만 이전 이전이라기보다 마이너스 만 그 다음에 and 만 following 해서 플러스 만까지의 레인지 범위를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오버라고 하는 이 윈도우 함수의 오버절이 있고 그 안에 레인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마치 웨어절과 같이 조건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영상 마치고 또 뒤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